김기종의 리포트에서 습격. 종북 세력의 소행이냐, 아니면 종북주의자 개인의 소행이냐, 아니면 종북이 아니라 극단적인 민족주의자의 소행이냐,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정신 이상자의 소행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주사파 출신 고려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이종철 스토리K 대표 두 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이번 일을? 보니까 굉장히 선택지를 지금 많이 소개를 했네요. 예, 4개입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확실한 것은 우리가 종북이라는 개념을 썼을 때 굉장히 이념적인 정치적인 공세로 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폭이 넓죠. 그러나 대체로 이제 한반도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 북한 정권에 대한 호의적이라든가 그것도 강도의 차이가 많이입니다. 오늘 얘기했다시피 무슨 김일성 등에 대한 적극적인 칭찬도 있고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서 조금 그래도 봐주는 이런 쪽도 있고 한데 그런 성향으로 보자면은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분명해 보입니다. 내가 현재까지 보더라도.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했던 개인, 김기종 개인은 보기에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지 못했던 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좀 특이한 사람의 행동인데 그런 성향 있는 사람이 행동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종북 세력의 테러로 규정하느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도 세력이라고 했을 때 단독 범행이냐 아니면은 주변에 몇 사람과 상의를 했느냐 아니면 종북적인 세력들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있느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세력의 차원에 지적했을 경우에는 이른바 넓게 봤을 때 우리나라의 종북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념적인 정치적인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테러를 택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적어도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봐서 이제 김기종 씨의 행동을 굉장히 비정상적인 특별한 행동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이종철 스토리K 대표께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 설명을 좀 보충 설명드리자면은 주사파 출신이었지만 지금은 아니고요. 예, 지금 아니고요. 그리고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하셨었고 지금 스토리K는 그러니까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운동을 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그 과거의 대학생 때와는 반대쪽에 지금 서 계신 분입니다. 자, 이종철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종북 세력이다 이제 이러면은 그는 그 사람들이나 이제 조직들을 총망라해가 일컫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 사람도 이 종북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좀 개인 성향이 도드라지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북인데 종북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종북과는 또 다른 게 이 일반적인 종북 세력이 이렇게 이제 좀 어수룩하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이제 돌출적으로 행동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는 않거든요. 대단히 전략적인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비춰보면은 좀 개인 성향이 좀 도드라지는 그런 돌출적인 그런 좀 인물인 것 같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의 기본 궤적이라든지 어떤 그동안의 활동 속에서 드러난 기본적인 생각이라든지 어떤 이런 걸 두고 보면은 그리고 그동안 종북 성향의 많은 활동들에 참여를 했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는 공신력 있는 공식적인 지위까지도 많이 이렇게 가졌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종북 세력의 궤적과 거의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고 그렇지만 또 행동하는 걸로 봤을 때는 거기서 조직에서 어떤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거나 그랬었던 것 같지는 않고 개인적으로 좀 돌출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자, 이 대표님. 이 대표님도 과거에는 그러니까 종북 세력이었죠. 과거에 대학생 때는. 종북이라고 하면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이런 기준에 부합되면은 이건 종북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이 대표님? 그럼요. 이제 종북이라고 하면은 북한의 지도부, 북한의 권력 집단을 지도부로 삼고 한국 사회의 변혁을 꾀하는 이제 그런 세력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렇게 북한 사회를 이상적으로 보고 북한과 같은 사회를 향해서 이 전 한반도에 혁명을 완수한다라고 하는 이제 북한의 이 혁명이 이제 이룩된 그런 사회고 물론 이제 더 엄밀하게 들어가면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가고 뭐 이제 이런 그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한반도 남단이 이제 미완의 혁명지대로 보는 거고 이제 여기를 갖다가 북한의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혁명을 통해 가지고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예. 근데 이제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좀 이런 식의 이렇게 생각이 약간 이렇게 좀 다양한 형태로 막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는 정북 세력이 하는 이야기랑 똑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또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조직적으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는가 싶은 그런 의심이 드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좀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나타나는 지금 것 나온 같습니다. 정황만으로 보면요. 이 사람이 했었던 그 주장들 또 참여했었던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종북주의자들하고 괴를 같이 하긴 하는데 예. 이 사람 김기종의 머릿속에도 북한 지도부 뭐 3대 세습하는 북한 지도부를 내 마음속에 정부 내 마음속에 뭐 수령으로 생각했느냐 그것까지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물증은 아직 안 나온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다분히 좀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김정일이 죽었을 때도 분향소를 설치하려고 하고 예. 이제 그런 정도로 했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이제 오히려 그런 면에서 더 이렇게 좀 과하다. 일반적인 종북 세력의 전략적인 활동에 비하면 오히려 더 과하다 싶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역으로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조직적이고 훈련된 종북 세력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기는 한데요.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크게 봐서 어떤 종북적인 활동, 종북적인 성향,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지금 이정철 대표가 얘기하다시피 이제 그런 정도 강하게 규정한 좁은 범주로 규정했을 때는 상당히 이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할 수가 있는데 또 종북을 넓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북한에 대한 화해 제스처를 취하는 것도 정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남북 간의 통일의 당사자이고 또 전략상으로 그렇게 강경 모드로 가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서 과거 햇볕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대북 관계를 주장하는 쪽도 넓게 얘기해가지고 정북으로 모는 쪽도 있고 예. 심지어는 이제 한미 동맹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이 시점에 키리졸브 훈련 같은 게 필요하느냐 그래서 비판적인 입장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폭을 넓게 굉장히 보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분명히 그런 성향을 넓게 봤을 때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세력으로 말한다면 세력 자체가 같이 움직이는, 조금 전에 아까 리포트 하실 때 보니까, 예컨대 IS 같은 경우 얘기한다면은 극단적인 행태를 하면서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테러를 자기들의 이념적인 목표, 정치적인 목표의 수단으로 전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랬을 때 지금 이것을 같이 동일하든 좀 다르다고 봐지고요. 이전에 또 김기종 씨가 독도 문제라든가 또 일본 대사에서 벽돌 던지고 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누가 칭찬했느냐? 좌우를 떠나서 이른바 상당히 우파적인 활동가도가 칭찬해주고 그랬단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아마 국회에서 야당 또 중재하에서 국회에서 무슨 기자회견 같은 활동 참여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점에 봤을 때는 기본적인 최근의 성향은 대북관계에서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주변에 몇 사람하고 상의해서 했던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행동이었는가 아니면 정말로 그동안까지는 몰랐지만은 우리나라에도 정말로 걱정할 만큼 정치적 이념적인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폭력도 생각하고 있는 쪽이 있는 것인가 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세력 차원의 책임이라고 본다면은 대한민국에서 정치적인 목적 실현을 위해서 폭력도 수단으로 삼고 있다면은 예.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험한 나라죠. 예. 그러겠습니까? 통합진보당 지난번 아로 회합에서요. 예. 그때 폭력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폭력에 대한 파괴하고. 언급이 나왔을 때 그래서 그 사람들 변명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건 아니었다라고 그때부터 상황에 따른 발언이었다라고 했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처벌까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수사 과정이 있어야겠지만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만약에 그렇게 단정한 것이라면은 정말 큰 문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으로서는 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네, 단계인. 근데 두 가지는 특징 지을 수 있다. 하나는 조금 여러 가지 성향으로 봤을 때 북한 문제에 대해 소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동안의 일반적인 그런 진보적인 활동가하고 다르게 여기서 사실은 심지어는 대학생 때 학생운동 할 때부터 조금 왕따 당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던 사람이다. 예. 그래서 좀 주변에 따른 부적응자 이런 특성도 가지고 있어서 두 개가 같이 결합된 이런 점이 예. 있습니다. 혹시 그 운동권 안에서는 들어보시거나 좀 활동이 알려져 있거나 그랬었던 인물입니까? 글쎄요, 제가 또 다 할 수는 없어서. 예. 그리고 이제 이후에 제가 또 좀 떠난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 예. 이후에 이제 활동 속에서는
또 직접적으로 대면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이렇게 80년대부터 운동을 해오거나 단체를 만들고 이후에 또 2000년대 때 활동을 한 궤적을 쭉 보면은 예. 그야말로 이제 전형적인 종북 세력의 궤적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또 다룰지 모르겠지만은 김정일의 영화 예술론을 가지고 거기에 입각해가지고 80년대 이 문화운동을 전개를 한 거거든요. 예.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영화예술론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책입니까? 이 영화예술론은 김정일이 썼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 북한의 노작 중에 하나죠. 예. 예, 그 김정일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이 지도자의 여러 어떤 그 뛰어난 능력을 이야기할 때에 김정일은 특히 예술 분야에 있어서 뛰어나다라고 하면서 그 어떤 지도자의 능력 부분에서 크게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김씨가 쓴 그 원전들이 많을 텐데 하필 왜 저 영화예술론 그 한 그게 권이 이제 나왔을까요? 문화예술과 관련된 거니까요. 우리 마당이 통일 관련 문화예술 단체로서 활동을 해왔고 이번에 참여도 문화예술 연석회의 전체 차원에서 참여했던 그런 걸 겁니다. 아마. 예. 본인의 활동 방식이 이른바 그동안에 뭐 다른 운동, 학생운동이든 이후에 통일운동이든 간에 주로 이제 문화 쪽에 관련해가지고 활동을 해와서 이런 자료를 갖고 있는데 네. 이것은 다시 이제 뭐 배경으로 해서 지금 이제 검사들이 다뤄보겠지만은 뭐 이적성 갖고 따지고 있다고 하니까는요. 이 부분 자체가 또 이제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논의가 되겠죠. 예. 이적처럼 표현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이 되나요? 일단은 그렇지만은 뭐 그런 경우에 처벌하고 뭐 이렇게는 잘 안 되죠. 그동안 이렇게 국가보안법 적용이 굉장히 엄격하게 좀 돼 왔기 때문에. 네. 이제 조금만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이제 영화 예술론에 보면은 또 종자론이라는 것도 있고요. 종자론이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 NL 민족해방 계열이 추구하는 그 문화운동 노선은 이제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제 그런 방향에서 영화 예술론을 변용한 또 한국에서 영화 예술론 원전만 가지고 보면은 또 문제가 있으니까 변용한 다양한 책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책들이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운동권들의 문화예술 그 활동, 예를 들면 동아리 중에서 뭐 이렇게 탈춤 동아리, 연극 동아리 막 이런 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그 동아리의 어떤 그 예술에 대한 학습의 기본서로 활용이 됐단 말입니다. 지금은 이제 소설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김영수 씨의 자주적 문예운동론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그 NL 민족해방 계열의 문화운동 그 단체가 이렇게 학습 커리큘럼으로 잡고 이렇게 새내기들을 교육하고 할 때 썼던 그런 이제 책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생각하기에는 그 종북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아까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확대해가지고 제가 반복할 필요 없이 그런 사람들을 종북이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그건 종북도 아니고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을 종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종북이 맞는 것 같다. 근데 이제 다만 성향이 너무 이렇게 돌출적이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어떤 종북 그 세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렇게 그 희석하거나 지금 현재 역색깔론으로 이렇게 오히려 활용되는 이런 측면이 한번 있을 정도다. 가정을 한번 해보죠. 북한 입장에서요.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 이 김기종이라는 사람을 뭐 조직적으로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지령을 내리거나 이 사람을 이용하거나 그럴 정도의 어떤 가치나 그 비중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이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종북 세력 했을 때에 그 지하 조직에 확실하게 이제 소속이 돼가지고 활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이제 그 범민족 연합이라고 하는 단체는 범민련이요? 예, 범민련 같은 단체는 일반적인 대중운동 단체죠. 근데 종북 성향이 뚜렷한 대중운동 단체죠. 스스로도 그거를 갖다가 최대한도로 강하게 표출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단체는 지하 조직에 소속이 안 돼 있더라도 대단히 조직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본인 자체가 대단히 활동력이 높은, 영향력이 높은 이제 그런 인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청인은 좀 다양할 수 있어요. 여러 단체들의 대표라든지 핵심적인 인물로서 직접적으로 조직에 포섭이 돼 있고 조직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 개인 자체가 하나의 조직에 버금갈 정도로 활동력을 발휘하고 지하 조직이 아니라 대중단체로서 조직력을 확보한 그런 인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으로는 볼 수 있죠. 김기종 씨가 그동안 단체를
분명히 꾸려왔고 그 단체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타의 종북 세력과 계속 연대를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한때는 어떤 뭐 정부에서 어떤 중요한 그 이제 간접적인 정부 기구이긴 하지만 그런 데서 중요한 어떤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제 위원으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 예. 그런데 제가 만약에 북한의 이런 담당자라면은 이렇게 불확실한 사람을 불확실로 좀 삼기는 좀 쉽지는 좀 않을 것 같고요. 예. 본인이 조금 사회적으로 고립되다 보니까 한쪽 생각을 크게 좀 간 느낌이 좀 강하게 있고, 지금 수사 과정에서 했던 발언, 뭐 경찰이 제대로 전달했겠죠. 그런 발언 내용으로 보자면은 상당히 종북 성향을 노출하고 있지만, 문화예술 관점에서 또 통일 관련 석사 논문을 썼다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숭실대학에서. 예. 그래서 일본은 이제 그냥 일반 학자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모든 책들을 다 가지고 있다. 이 자체 소지하는 것 자체가 과연 문제가 되느냐. 예. 그것도 이후에 이제 검찰의 수사,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좀 소지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발언이 보니까 워낙 한쪽으로 좀 경도된 느낌이 들어서요. 네. 그동안에 학문적인 연구 자료로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네. 그것도 쟁점이 들 것 같습니다. 예. 일본 대사한테 뭐 던지고 그랬었던 것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극단적인 민족주의자, 한때는 뭐 우파 극우단체에서도 네. 칭찬받고 그랬었다고 하는데 민족주의자,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라고 규정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지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대북 문제가 관련이 안 돼 있다면은 일본 문제에 관해서 폭력도 동반해서 우리 민족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쪽이라면 그걸 극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서구적으로 극우를 대표했을 때 얘기하는 파시즘 같은 게 극우 아니겠습니까? 예. 민족의 가치를 최우선해가지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대처하는 것이요. 그래서 극단적인 민족주의가 되게 극우에 해당되는 것인데 한국 같은 분단 국가라든가 아니면 후발 국가들의 경우에는요. 좌우를 상관없이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른바 보수 민족주의자들도 있고 진보 민족주의자들도 있다시피 분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도 문제라든가 일본 문제를 둘러싸고는 좌우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김기종 씨 문제가 터졌을 때 비판적인 증언을 해주고 있는 모 우파 신문 대표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일본 대사관을 했을 때 오히려 옆에서 거들면서 칭찬했던 뭐 누군지 아실 겁니다만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TVD에서 많이 인용하고 있는 우상호 의원 등 또 다른 목사님들하고 더불어서 국회에서 증언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방위백서인 독도의 문제를 일본 땅이라고 넣어서 같이 성토했던 그런 식입니다. 네. 그때 같은 경우에 종분 논란이 아니고 이제 민족적인 관점에서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라고 했을 경우에 민족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실천 방법으로서 폭력도 같이 동반하는 것. 그래서 일본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 것인데 그런 비슷한 것이 극단적인 형태가 종교적인 문제까지 결합되면 지금 이제 중동에서의 문제처럼 이제 큰 테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조직적인 테러가 연관됐을 때는 이제 이른바 얘기했던 해방 전국 3년 기간 동안에는 백색 테러, 적색 테러가 많이 동반했었죠. 백색 테러 얘기하면은 우익들의 테러를 얘기하는 거겠고, 적색 테러 얘기하면 이제 좌익들의 이제 테러를 얘기하겠는데, 오히려 해방 전국에서는 우익들의 백색 테러가 좀 강했고, 이후에 독재 정권 시기 때는 흑색 테러라고 얘기하는 권력에 의한 테러가 좀 강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두고 어느 세력적인 테러라고 규정하기에는 상당히 새로운 현상을 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뭐라고 붙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게 했을 때 뭔가 규명했을 때는 국가의 장래라든가 이계 관점이 본다고 했을 때 어느 쪽을 좀 과장해서 얘기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될까? 근데 미국은 아직까지도 외교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문제를 크게 지금 세력적인 차원에서 서울이 위험한다거나 이렇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정부 여당 쪽에서 이 문제를 세력적으로 확대해서 본다면은 서울이라는 지역이 외교적인 차원에서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게 과연 맞는 일이겠습니까? 네. 그것은 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예. 이 대표님은 어쨌건 지금으로서는 종북 한 주의자의 행동의 가능성이 높다는 쪽의 입장이신데요. 예. 이게 연계돼 있거나 뭐 다른 세력과 연계돼 있거나 아니면 북한과 연계돼 있거나 그럴 개연성, 그럴 가능성도 있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직접적으로 북한과 연계돼 있을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 중에서 좀 개인 활동력이 높은 그런 이제 인물 중에 하나 정도, 한 사람 정도 이제 이렇게 좀 보이긴 하는데 그거는 제가 좀 딱 잘라서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그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좀 비슷한 그런 사건들이 있긴 또 있었어요. 이제 그걸 우리는 이제 기억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겨두고 있는데 어쨌든 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뭐 미문화원 방화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방법이나 수단 측면에서 어떤 테러와 같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또 할 수는 있죠. 물론 이제 그거를 또 얘기하는 건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근데 네. 이제 그 이후에 직접 인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적은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행위 자체가 일반적으로 이성이 있는 사람이 가능하냐,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니까 역으로 이제 의심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차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뭔가 모르게 이렇게 이제 깔려 있는 무엇이 어쨌든 명분으로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 어쨌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그리 생소한 이야기들이 아니거든요. 그동안 주택의 종북 세력이 했던 얘기이기도 하고, 뭐 약간 또 다를 수 있고, 다른 위치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했던 얘기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몰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냥 액면 그대로 객관적으로 이제 보고 어쨌든 사회적인 어떤 반성을 통해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 어떤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나라에서 극단주의라든가 폭력에 관한 문제를 여야가 공의같이 지금 성토하거나 이 해결 방법, 대책을 세우는 건 바람직하다. 그런 특정 세력에 대한 공세형으로서는 곤란한 지적을 제가 했는데요. 예. 지난번에 군산에서 신은미 이른바 종북 콘서트 논란일 때 고등학생이 그때 사제 폭발물 던진 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나왔을 때 우리가 일베 등에 관련성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지만 이것을 두고 보수 세력 전반에 대한 정치 공세를 하지 않았거든요. 같은 관점에서 이번 문제 좀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종철 대표님, 김만원 원장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